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여행 관광업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국제 운항 재개에 나섰고 여행사들은 상품을 내놓는 등 기지개를 펼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떤 국가를 갈 수 있고 어떤 여행이 가능한지, 업계의 전망은 어떨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그리고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다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래블 버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됩니까? 네, 먼저 트래블 버블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특정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고 서로 자가격리 없는 자유여행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일부 방역 우수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여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래블 버블 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단체 여행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단체 여행이라야 여행사가 여행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 그리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이동과 숙박 등 동선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모든 국가들을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훈 학회장 연결해서 정부의 트래블 버블 조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그래도 꽉 막힌 여행 흐름에 작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고요. 실제로 여행업이 조금씩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 정도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 같고요. 트래블 버블은 아마도 여름이 지나면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기자, 이 트래블 버블에 발맞춰서 항공사들이 운항 재개에 나선다고 하던데 이 항공사 운항 재개 일정 어떻게 될까요? 네, 항공사들은 트래블 버블 추진과 그리고 백신 접종률 증가로 올해 여름부터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선 노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좀 짚어보면요.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사이판 노선 운항을 공식으로 재개합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지난해 3월 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대한항공은 11월부터 매일, 에어서울은 8월부터 주 2회 괌 노선을 운항합니다. 제주항공은 사이판 노선 정기편 운항을, 에어부산은 9월 괌 정기편 노선 운항을, TA항공도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편이 뜬다고 하면 여행사들은 이제 여행 상품들 속속 내놓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행사들도 모처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일 하나투어가 순수 여행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인 몰디브 허니문 팀을 해외로 보내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투어는 백신 접종 시 격리 의무가 없는 몰디브와 하와이, 스위스, 두바이 상품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를 겨냥한 유럽 상품도 내놨고요. 노랑풍선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서 지난 14일 자유여행 플랫폼을 론칭하고 자가격리 면제 국가와 백신 접종 국가로 나눠서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떠날 수 있는 1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참 좋은 여행은 최근 프랑스와 괌 상품의 출발도 확정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여행사들 상품 출시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 관광업계도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그 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행 관광업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업계 관계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언제 이것이 해외여행이 정상화될지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행 문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7월부터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3분기 말 4분기 정도에서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화된 이후에는 보복 심리에 의해서 적어도 예년의 경우보다는 2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보급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고 앞으로 좋아질 회복될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여행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9만 9,742명으로 작년보다 44.8%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 2019년 수치와 비교하면 매달 500만에서 600만 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그럼 학 회장님 다시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 회장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거는 아마도 내년 중반기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UN WTO 전문가들은 오히려 2023년 이후 또는 2024년 이후를 가장 많이 예측했었는데요. 지금 백신의 확산 속도를 볼 때는 그보다 조금 앞당겨져서 내년 중반기 이후 정도에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트래블 버블 조치가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가요? 트래블 버블이 아직은 전면적인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빠르게 예측해서 내년 중반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2년 반 동안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산업에 대한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들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행 관광 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은 이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관광업계의 귀한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를 지원하고 인력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관광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백신 보급과 더불어서 해외와 트래블 버블 같은 것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행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회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여행 관광업계 전망이 본격 밝아질 것 같은데요. 문 기자, 그렇다면 올해 여행사와 관광사들 실적 개선까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백신 보급과 백신 접종률 증가와 트래블 버블 추진으로 사실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한 하나투어의 올해 매출액 평균치는 923억 원, 작년보다 15.8%, 2019년보다는 85.0%나 적습니다. 모두 투어의 올해 매출액 예상치도 522억 원으로 작년보다 4.7%, 2년 전보다는 82.4% 적은 수치입니다. 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매출액은 7조 4,6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19년대보다는 39.7%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매출액은 4조 510억 원으로 작년보다 4.0% 늘 것으로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41.2%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트래블 버블 조치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전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